지금 시각은 7시 23분입니다. 알펜시아 리조트의 공개 입찰 과정에서 제기된 담합 의혹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이 각각 조사와 수사에 나섰습니다. 헐값 매각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앤토크에서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심재범 변호사 그리고 강원 평화경제연구소의 나철성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입찰 과정의 적법성을 놓고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사와 조사에 각각 들어갔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들을 파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9월 초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도경찰청이 함께 현장 조사를 나갔다고 그러는데요. 이 두 기관이 이 관련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내용을 보자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단합에 관련된 부분들, 네. 입찰 방해에 관련된 부분들, 또 배임과 공범에 관련된 부분들이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사를 한다라고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단합하고 관련된 부분들일 것 네. 같은데요. 이제 공정거래법 19조를 분석한다면 부당한 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네. 이 담합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는 좀 무거운 조항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이죠. 강원도 도의회 그 업무보고 과정소에서 박천수 이 도기조 실장이 이번 그 경쟁 입찰에 두 개의 그룹 산하의 이 회사들이 함께 이 입찰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동일그룹의 네. 두 개의 기업이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 인정을 하는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담합에 대한 위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조사들이 좀 심각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부분들은 특혜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네. 이것도 매우 이례적인데요. 낙찰자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최문순 도지사가 네. 이 알펜시아 35만 평에 달하는 부지들을 KH 강원개발에 개발을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35만 평이 얼마나 큰 면적이냐고 한다면 레고랜드 한 7배 정도의 규모거든요. 네. 근데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강원도의회에서 공공자산 매각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없었던 것들이고 사전에 낙찰 최종 발표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준비할 여력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에 넘긴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거는 특혜성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연관지어서 배임이나 공모에 대한 부분들도 경찰에서는 들여다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담합, 배임, 또 특혜까지 조금 더 보충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KH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입찰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떤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하고 강원도와 그 강계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개입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됐는지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무 전반, 법인 설립이라든가 SPC사 설립이라든가 그 후에 입찰 과정에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을 했는지 그리고 관계사 두 곳이 서로 뭐 가격 형성 과정에서 서로 정보를 제공하였다라든가 자료를 제공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제 강원도와 강계공의 어떤 개입 공모 여부, 묵인 여부 부분은 좀 다소 이제 의문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SPC사가 설립 등기가 된 시점이 올해 5월 7일입니다. 그리고 매각 공고문이 이제 발표가 된 것은 5월 3일입니다. 중간에 5월 5일 어린이날을 빼고 나면 한 4일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인수의향서 마지막 접수 시점이 3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럼 통상적인 법인 설립 기간이라든가 등기 기간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이미 공개 공고, 매각 공고가 떨어지기 전에 1, 2개월 전에 적어도 1, 2개월 전에는 일단 강원도 어떤 사전 조율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과정에다가 뭐 결과물까지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헐값 매각 논란인데요. 따져보면 1조 6천억 원의 건설비 도민혈세가 투입이 됐습니다. 1조 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4천억 원의 이자까지 냈어요. 7,100억 원에 낙찰된 것은 너무 헐값이 아니냐. 또 사실상 4,500억 원에 불과하다. 이런 또 주장까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물론 물건을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뭐 기존은 지금까지 한 2조 원 가량 이제 사실상 투입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감정평가액도 작년에 한 1조 원 정도 나왔고 그렇죠. 그렇다 본다면 지금 이제 매각 금액 자체가 너무 헐값이 아닌가라는 이제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반대론도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공개 매각을 했을 때 7,800억에도 응찰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매년 작년에도 1년간에 156억의 이자가 발생을 하고 지금도 오늘 하루에도 이자가 4천여만 원이 발생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매각 시기가 늦어질수록 그 수백억의 간극이라는 것이 과연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인가? 이 부분에 의문이 있고요. 따라서 가격 자체에 대해서는 적정 금액이라는 생각도 다소 듭니다. 문제는 지금 최무순 지사께서 이제 네. 언급을 하였던 그 특혜성 시비가 있는 그 35만 평의 추가 개발 계획 부분에 있어서 네. 그 부분이 프리미엄으로 작용을 했을지 여부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프리미엄이었다라고 그러면 그 개발 행위로 인해 가지고 뭐 용도 지역 변경이라든가 개발 이익의 상당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수도 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익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강원도는 카드로 썼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이 과연 특혜인지 단순 투자 유치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특혜라고 그런다면 이 부분은 헐값 매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 매각 가격과 관련돼서도 여전히 좀 의미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뭐냐고 한다면 올 초만 하더라도 이 감가상각비를 고려해가지고 강원개발공사에서 자산평가를 했던 게 1조 700억이라고 이렇게 밝혀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이게 7,100억으로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면은 KH에서 그러면 이게 헐값 매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가상각을 고려했을 때 전혀 비싼 가격이 아니다. 헐값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6개월 만에 3천억 원의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또한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서 작년에 본다고 한다면 이 맥켄지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곳과 거의 그 계약 성사 단계까지 이뤘거든요. 당시 오갔던 금액이 1조 원대였으니까요. 네. 그런데 불과 며칠 안 나눴고 이 15억의 계약금이 없어가지고 이 MOU가 파기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기간의 절차와 과정을 본다고 한다면 상식을 벗어난 일이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조사와 수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분명하게 좀 진실이 좀 규명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합이나 배임, 특혜 또 공모까지 6개월 정도 뒤에는 수사 조사 결과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도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가정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밝혀진 사실은 최문순 지사 스스로 언급했다시피 네. 사실상 이 인수에 이제 참여한 거는 KH 그룹이다. 네. 그리고 형식적으로 이제 SPC사가 들어간다라는 부분은 언급을 했고, 그리고 도 관계자도 두 개 관계사가 이제 입찰에 응찰을 한 걸로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KH 그룹이 전반적으로 이 입찰 과정에서 관여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요. 네. 그리고 관계사들 성격상 서로 간의 정보 교환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있었으리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 전형적인 입찰 방해입니다. 입찰 방해는 위계에 의해서 좀 불공정한 행위를 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네. 여기서 말하는 위계의 대표적인 부분이 담합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 KH그룹이라든가 강계공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적정 가격이라는 부분으로 항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불공정한 그 경쟁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를 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적정 가격이라는 것도 시장 가격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경쟁 가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따라서 입찰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입찰방해죄가 성립된다라고 본다면 그럼 강원도와 강계공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도 묵인했다. 그러면 당연히 방조죄가 성립을 할 거고요. 네. 사전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조율을 했다라고 본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을 할 거고, 그리고 추후에 이런 사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8월 달에 계약 체결까지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이건 전형적인 직무유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특혜 시비가 있는데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 투자 유치임 상관이 없는데 이게 특혜성 시비가 이르면 이건 당연히 업무상 배임의 혐의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려되는 면이 많이 있네요. 네,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지난 7월 8일 날 이만희 강원개발공사 사장이 강원도 의회 업무보고서 나왔었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심상화 도의원이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담합이나 위법행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강원개발공사 이만희 사장이 했던 것들이 담합이나 불법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취소하겠다라고 네, 하는 네. 입장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들이 우리 변호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위법행위가 조사나 수사 과정에 드러난다라고 할 경우에는 강원개발공사 이만희 사장이 발표했던 것처럼 강원개발공사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정치권을 좀 더 넓혀본다면 지금 이미 또 정치 쟁점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부터 3주 동안 국회 국정감사가 또 이어져 있고 내년 봄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 6일 지방선거에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간단히 끝으로 부탁합니다. 뭐 저는 뭐 국정감사 수사 과정을 기다리기 전에 일단 네. 국정감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현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이 지금 매각의 필요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금품 수수라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뭐 표심에 영향을 주거나 그럴 염려는 없어 보입니다. 네. 저희 향후 정치 일정에 상당한 이제 변수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내일부터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고 또 다음 달부터는 도의회 행정 사무감사가 올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안에서 이미 야당에서는 알펜사 특위를 꾸려가지고 진상을 규명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좀 밝혀내고 있는데요. 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이게 이후에 있어서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에 도지사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관련된 조치들을 강원개발공사에게 어떠한 행정명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들은 차기 도정에서 중요한 숙제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적인 분석을 좀 두 분께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신병원 변호사님, 나철성 소장님, 고맙습니다.